여기 뒤에 먼저 받아주시죠. 예, 의원님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제까지 4박 5일 동안 호남과 충청권을 돌면서 가는 곳마다 세배를 드렸습니다. 세뱃돈도 괜찮게 받은 셈이었는데 민주당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격려가 바로 제가 받은 가장 큰 세뱃돈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변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달라는 당부와 특히 민주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말씀들을 가장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 지역 순방길에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와 원불교 이 4대 종단의 지도급 인사들을 뵀습니다. 한결같이 민주당의 단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광주의 조비오 신부님은 제가 뵙고 나서 버스에 오르는 데까지 나오셔서 당신의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쥐고 민주당이 꼭 단합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죄송했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하나로 뭉쳐서 6.4 지방선거 승리하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치혁신 방안 가운데 우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한 우리 당의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의 정치혁신실행위원회에서 제안해온 내용들입니다. 국회의원의 시선으로 국민을 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본 내용을 결과로서 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우리의 권리인 것들도 있습니다. 또 검찰 등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야당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요구를 일단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권의 혁신을 우리 민주당이 선도할 때 국민은 민주당에게서 다시 희망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발의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특권 방지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그 기준에 합당한 처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2월 국회에서도 의원님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심 수렴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 2014년 첫 국회 2월 국회가 오늘부터 열리게 되었습니다. 2월 국회의 가장 큰 민주당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새정치라는 점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면한 인생 3난, 정보 유출, 조류 독감, 그리고 전월세 대란, 이 정조전 3대 밀란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답하고 민주당이 책임있고 유능한 모습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상 최악의 정보 유출 사건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는 특위 대신에 정무위 국정조사로 합의했지만 안내기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에서도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놨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의 올코트 프레스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철저한 팀플레이로 우리 민주당의 기민함과 유능함을 보이는 2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이행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누리당의 독점과 불통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주는 국민의 마음을 잃은 지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번 2월 국회에서 국민과의 약속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그리고 기초노인 연금 문제에 대한 해법 그리고 국정원 개혁 아울러 경제 민주화와 우리살리기 입법 또 검찰개혁 입법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면한 현안은 기민하고 유능하게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우리가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산과 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국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권투와 그리고 팀플레이를 통한 민주당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2월 국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좋은 소식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석현 의원님께서 지난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오늘 검찰이 사실상 상고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석현 의원님을 괴롭혀온 검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항의의 표시로 그리고 이석현 의원님께 참 그동안 애쓰셨다라는 그런 격려로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니다.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지난 2년간 너무 억울했습니다. 주변 지인들한테는 제가 죄가 없다고 설명을 했지만 절대 다수의 묻지 않는 유권자와 국민들한테는요 뭐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를 생각할까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2008년 4월 총선 앞두고 솔로몬 임석회장 평소에 알던 사람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 좀 도와주고 싶어서 전화한 건데 제가 만남 자체를 거절했었습니다. 그게 그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기 횡령 배임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돼가지고 대검 중수부에서 이석현 의원이 안 만나주길래 찾아가서 보좌관한테 3천만 원을 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요. 검찰 수사 기록 중에 일부를 보니까 그 3천만 원을 임 소회장이 회사에서 포장해달라고 해서 갖고 나가더니 잠시 후에 회사에 도로 반납했습니다 하는 그 총무부장하고 기소실 비서과장의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변호사가 그 산더미 같은 임석회장 그 배임 사건 수사 기록 속에서 간신히 찾아내서 판사에게 재판 때 보여준 것입니다. 검찰이 그걸 그냥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참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화했더니 포장까지 시켜놓고 저한테 전화했더니 제가 안 만나주니까 회사에 반납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법정에서. 그러면 2008년 4월에 보좌관에게 줄 때 5만 원짜리로 줬습니까? 만 원짜리로 줬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만 원짜리와 만 원짜리를 섞어서 줬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5만 원짜리가 발행된 건 이듬해인 2009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모순이 발견돼서 제가 무죄가 된 것입니다. 임석이 얼마나 대검 중수부에서 횡령 배임죄액을 줄여야 될 필요성, 그 역량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절박했으면 그런 거짓말까지 했을까 제가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공판위에서 임석이가 조사받을 때 5번 쓰러졌다고 또 호소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이 이렇게 1심, 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상고 포기하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심, 2심 사건 자체가 인정 안 된다는 것이므로 법률심인 대법원에 상고 안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냥 묻지마 상고를 해왔던 관행을 떼고 새 검찰주의부가 지난번 이성환 전 민주당
의원에 이어서 저도 선거 포기한 것은 진일보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묻지마 기소도 좀 말아달라. 저 같은 사건은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럴 때 기소할 때 이것이 공소유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심지어 제가 지금도 살고 있는 서재로 월세 200만 원씩 일부러 근거 남긴이라고 계좌이체로 또박 월세 내가면서 쓰고 있는 나무집을 갖다가 그게 내 차명재산이라고 하면서 이번 선거 때 재산 신고 빠뜨렸으니 선거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그것도 덧붙여서 저를 기소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참 넌센스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제가 마지막이 되고 다른 분들은 이런 억울한 일이 안 생기도록 도쯤하게서도 없기를 검찰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의원입니다. 322회 인쇄 여야 합의사항과 의사일정과 첨부된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대정부 질문이 6일부터 12일까지 있습니다. 각 분야별 질문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사전에 충분히 사전 협의하시고 역할 분담하셔갖고 심도 있는 질문을 듣게 좀 준비해 주시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사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 활동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내외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 특히 저희 당이 추진하고 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적시에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 및 간사님들 의원들 좀 적극적으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카드사 관련해갖고서 정무위 국정조사가 있고요. 미방위 안행에 청문회가 되겠습니다. 그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오전에 합의를 해갖고 조금 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2시에 보고될 것이고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관련해갖고 정무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고 준비하셔갖고 효과를 거둬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련해갖고 정무위 안행위 미방위 간사님들은 2월 말까지 원내대책회의하고 고위정책회의에 꼭 참여해 주셔갖고 조사 및 그 청문회 일정과 그 내용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갖다가 원내 지도부와 협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그 여야 합의하면서 그 4개 그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발전특위는 새누리당 위원장 맡고 지속가능발전특위는 민주당, 청주경제활성화특위는 새누리당, 통상관계대책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갖고 의원 구성에 또 여러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에 관련된 대법관 인사청문회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20일 안에 저희가 심사위 인사청문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구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안에 그 중앙선거관련 인사청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보고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되고요. 조희대 대법관 임명 청구안이 국회에 제출 보고가 되겠습니다.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이 있고 국무총리 국무회의 출석 요구의 건이 있고 정치개혁특위 구성건이 있습니다. 정치개혁특위가 이런 말로 활동 시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오늘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의하는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오늘 본회의 사안의 직후에 의사당 그 정연관 앞에서 전체 국회의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지원 국회 때 찍은 이후로 전체 국회의원의 이제 단체 사진을 촬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장님께서 모든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사진 촬영에 좀 임해주시길 간곡하게 좀 당부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성호 수석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개특위 하면서 지난 1월달, 지난 12월 12일부터 1월 말까지 활동을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2월 국회 연장이 되긴 합니다만 새롭게 구성되는 거니까요.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난 목요일인가요? 네. 13개에 대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13가지를 합의를 봐서 합의된 내용들은 마무리됐습니다. 13가지 내용 중에 지방선거와 관련한 게 9개, 그리고 그 획정위원회 우리 광역선거구 조정과 관련돼서 1건, 그 다음에 2건, 기초과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 선거, 지방교육자치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거 2건 해서 13건이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강력원 선거와 관련돼서 강력원들이 지역구에서 12명, 비례에서 1명, 그래서 13석이 늘어나고 그거와 맞춰서 기초의원이 2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4명이 늘어난 것이죠. 쉽게 가까운 데만 좀 설명을 드리면 김포 신도시, 그 다음에 광교 신도시 수원에, 그 다음에 진접, 그 다음에 파주 운정 우리 국회의원 선거들하고 2개, 그 다음에
수원, 강교, 그다음에 용인 죽전 지역 쪽이에요. 동백지구. 그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 경기도는 가평이 2사람이 한 사람 줄고 가천이 2사람이 한 사람 줄어서 경기도 실제로 2명 정도가 늘어났고 부산, 인천에도 2석이 늘어나고 송도, 신도시 쪽이 늘어났습니다. 남동이 1대4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2석, 1에 한 석에서 13석이 강역에서 늘어났던 부분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선과 관련해서 직선제를 원칙으로 해서 교육경력을 지난 5년을 뒀던 것을 2년을 줄여서 3년으로 교육경력을 인정하는 걸로 하고 투표 방법을 지금까지는 세로 투표용지로 해서 그냥 순서대로 썼습니다만 이번에는 가로로 교육감선거만 흰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리고 순번제로 순번 배정제 서울을 예를 든다면 서울의 기초선거구가 한 6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 순서부터 정해가지고 1등부터 160등까지 인구 순서 배열을 해서 후보가 5명이 나왔다면 투표용지가 5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제일 많은 또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서 가장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는 형태로 투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선거와 관련해서 투표 시간이 4시였던 것을 오후 6시까지 늘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지 공정 보도와 관련해서 여론조사의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적어도 광역 이상, 도 단위 이상 배정된 신문에서는 지장을 받지 않지만 그의 여론조사 관련돼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여론조사하는 방법을 제시해 놓고 그 조건을 맞춰서 하게끔 특히 지역과 관련돼서 엉터리 여론조사에서 발표가 돼가지고 이상한 조를 만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이번에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거 방법 관련해서 도서지방에 선거를 배동할 때 그날 당일 못하면 그 다음날 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와 관련돼서는 투표를 배정하는 시간을 선거에는 고쳐되는 증거 고쳐줬고 선거나 선거를 지정할 때 투표 장소라든가 투표 종사자들, 선거 종사자들의 참여표가 자꾸 아니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참여하도록 의무장을 넣고 안 했을 때 벌칙조항을 가티를 부과해서 근거를 넣습니다. 등등 선거 필요한 제도 이렇게 해서 한 13가지 정도가 마무리했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정강공천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수차의 논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전혀 진전이 없어서 그게 우리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2월 정개특위 예방부터 또다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극지현 정개특위 간사님께 여러분 좀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개혁민주당, 혁명민주당, 굉장히 바뀌는 민주당을 위해서 오늘 10시 30분에 김한길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권방지법이 주 내용에도 또 바깥에 첫 번째로는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제 도의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금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되어 있는 김영란법을 강력히 6월 달에 추진해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권방지법의 내용으로는 출판 기념회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관위의 비용과 또 수입을 보고하도록 해서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의원들이 선물과 향을 받는 데에 대한 규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이 넘는 금액의 선물 또 그리고 한 1인에 대한 10만 원 1년의 경우에는 금지하도록 하고 1회 3만 원 이상의 식사 제공은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축구이금에 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략 지금 5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권으로 해외 외유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아서
외교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공항의 귀빈실 주차장을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외유 기간 동안에 사용한 비용과 내역들을 공개하도록 하고 외유 가기 전에 이번에 새로 신설을 예정하고 있는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신고하고 또 사후 비용을 보고하는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윤리감독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설치해서 외부위원들이 과반수가 되는 국회의장 직속기관으로 해서 이와 같은 재정 비리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윤리감독관으로부터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기존의 윤리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심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해서 국회의원의 세비에 관한 내용을 외부 인사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변화하는 내용으로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스스로의 감독, 자기 규제를 통해서 민주당이 변화하도록 하고 이후에 정치 제도, 당 개혁에 관한 개혁안을 추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서 당대표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